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MZ세대 CEO에게 묻는다. 오늘은 패션 디자인 회사 다시곰의 이승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지금까지 모셨던 CEO들과는 이제 좀 다른 맥락의 패션 쪽에 현직 디자이너시기도 하시죠. 네네,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승주 대표님이십니다. 그 패션 디자인 중에서도 좀 특이한 컨셉이라고 들었어요. 이제 전통, 그 다음에 이제 업사이클링. 네. 이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패션 디자인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 다시곰 회사명인데요. 네. 예, 이게 그 우리 고전에서 많이 들은 다시곰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 다시금 무얼한다의 그 부사어로 다시금의 그렇죠. 옛 우리말을 찾으면 다시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옛 것을 지금 새롭게 다시 만드는 과정도 있지만 네. 자원순환을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시곰이란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레트로하면서 실제로 제가 곰돌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로고에다도 곰을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곰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아, 전통을 다시,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자원을 사용한다. 자원을 다시. 네, 그래서 다시곰이에요. 네, 그리고 곰이 또 곰돌이 곰. 네, 맞아요. 그 의미까지. 네. 이 회사명에 회사의 뭐 정체성도 담겨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다방면의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군요. 네네. 주 타겟층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좀 개괄적인 것들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다시곰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대중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처음에는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뭐 20대, 뭐 30대를 타겟한 무엇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봤는데 네. 하다 보니까 어떤 지속 가능성 혹은 윤리적 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소비자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이 제 작품을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했던 어느 연령이나 지역이랑 그런 것들과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팬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은 지속 가능성 아니면은 패션에 관련돼서도 윤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분들과 네. 같이 접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윤리적 소비층. 네. 네. 일단 이제 전통이 이제 하나의 컨셉이죠. 네네. 네. 이 전통이라는 것을 주목한 이유는 뭡니까? 이건 아마 나중에 2부에서 이야기할 저의 이야기와도 좀 맞닿는 네. 부분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지 않고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다가 국내에 온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북미에서 지낼 시간이 한 15, 16년 정도 되고, 그리고 네. 독일에서 한 2년 지냈고, 마지막으로 네. 탄자니아에서 1년 있다가 한국에 온 케이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주로 해외에서 생활하셨고 네, 해외에서 성장을 하셨군요. 네네. 그러다가 한국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외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네. 그렇게 고픈 게 생겨요. 그래서 네. 그 고픈 것들 중에 저는 의류 쪽으로 그게 좀 왔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한복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 패션으로 이렇게 좀 흘러 간 케이스예요. 네. 디자인 쪽에서 이 전통을 컨셉으로 한 그런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합니까? 일단 패션 시장으로 봤을 때 그 큰 파이 안에서 국내 시장은 작고요. 네. 그 작은 시장 중에서도 한복이라든가 그런 특수 의류 쪽은 또 거기서 또 되게 작아져요. 네. 근데 틈새 시장이라는 그럴 것 거는 같아요. 틈새 네. 시장이다 보니 또 그 나름대로의 또 독보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패션으로 또 풀어나가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복과 혹은 한국적인 그 어떤 것과 기성복 사이에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걸 좀 독특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성복 사시다가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복을 입던 그런 분들도 이제 관심 갖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상 속에서 이제 사용 가능한 형태로 가다 보니 패션인데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 패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전통을 재해석하는 건가요? 네네. 가령 네. 지금 제가 네. 볼란가 모르겠지만 신발을 지금 신고 온 게 있는데 네. 색동으로 만든 신발입니다. 보일까 모르겠네요. 네네. 색동 신발. 네, 색동 신발 같은 경우는 특이하네요, 아주.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는 스니커즈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색동이라는 원단이 지금 현재 없어질 위기에 있고 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신발을 만들면 재밌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형태랄까요? 네. 그래서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복에 뭐 치마 저고리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네. 뭔가 한국적인 것을 크게 디자인적인 어떤 요소와 모티브로 보고서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색동 스니커즈? 네네. 네. 말고 또 어떤 제품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갓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갓 하면은 저희가 아는 그 소위 까만색 갓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갓. 네, 네네. 네. 근데 사실 그거 쓰고 지하철 사면은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거예요. 굉장히 웃기겠 누가 그러고 같은데? 쓰고 네. 다니나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네. 다만 이거를 저는 그 모양이 너무 좋았고 그 네. 안에 있는 어떤
이미지와 그리고 상징적인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거를 이제 숄더백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뭐 갓백에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놀부갓 있죠. 그런 네. 뾰족한 갓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그런 갓 모양 같은 거를 이제 가방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디자인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의류도 있지만 자파류도 같이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무슨 선생님이 계셨나요? 아니면 독학으로 그 어느 누구도 참. 저에게 갓으로 가방을 만들라 아니면 그거 가르쳐줄 분 없겠죠. 신발을 만들어라 네. 라고 가르쳐 주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네. 다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왔을 때 네. 좀 아파서 돌아온 케이스였거든요. 탄자니아에서 이제 활동가로 지내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네. 아플 때 이제 공부하듯이 처음에는 한복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나중에는 서울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창업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공부를 가르쳐 주신 분들도 계시고 봉제를 네. 알려주시는 곳들도 계시지만 네.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와 모티브를 누군가 나에게 알려줬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네. 전통을 컨셉으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내놓으셨을 텐데 그렇게 됐어요. 예.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게 누가 저러지? 라는 걸 만드는 사람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 자체가 이제 unconventional라고 해서 좀 생각지 않았던 주제와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선 새롭게 해석하는 걸 즐기다 보니 네. 폐연 수막을 가지고도 의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큰 데들도 있고 작은 곳들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좀 더 독특한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아까 저희가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열심히 돈을 벌기보다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그게 의류와 자파로 지금 현재 구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 다음 컨셉이 이제 업사이클링. 네네. 예. 보니까 그걸 재활용 이렇게 네. 우리말로는 요즘 이야기하나 보더라고요. 네. 그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업사이클링.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여기 있는 이 컵을 저희가 뭐 컵으로 사용한다면은 그거는 컵으로 사용하는 거지만 네. 여기에 어떤 다른 에너지를 가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쓰게 되면 그걸 재활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컵을 저희가 뜯어서 새롭게 어떤 힘을 가해가지고 네. 아예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뭐 벽돌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거를 재활용, 활용도가 새롭게 들어갔다 해서 재활용이라고 하고 있고 네. 영어로 했을 땐 업사이클링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업사이클링으로 어떤 의류들을 만듭니까?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가장 저거는 세상에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 중에는 네. 친구 자동차가 폐차가 된 게 있었는데 네. 그 자동차 운전좌석과 보조좌석을 뜯어서 네. 의상을 만든 게 있어서 폐 자동차 시트 의상이 있습니다. 폐 자동차 시트로 네, 의상을 의상을. 만든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현수막은 정말 우리 뭐 선거철이라든가 무슨 철만 되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거의 많이 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각이 되거나. 근데 네.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에는 그게 다 원단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좀 적어도 디자인을 하고 샘플을 만드는데 써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몇 벌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촬영을 몇 번을 하게 되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점점 파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가장 네. 크게는 주식회사 오뚜기와 같이 콜라보 작업을 패션 쪽으로 같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5월 31일. 네네. P4G 정상회의라고 그러죠. 네. 그 P4G 서울 정상회의,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라고 하는데 그 부대 행사로 이 경복궁에서 그 업사이클링 의류 관련 이 패션쇼가 열렸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대표님도 거기 참여하신 것으로 네. 알고 네, 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남자 네. 모델분이 계시는데 네. 연배가 좀 있으세요. 근데 네. 그분이 또 제 의상을 입어주셔서 저는 또 되게 신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 폐현수막을 활용한 네. 의상을 선보여 주셨다고. 네, 맞아요. 네. 네.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 지금 봤을 때는 네. 적어도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네. SNS 에 가서 이렇게 탐험을 하는 편인데 네. 가서 봤을 때 제일 독특하다는 소리를 듣는 옷이 제 옷이어서 좀 저는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다. 많이들 알아주시네. 좋네. 이러고 있어요. 네. 네. 그 P4G 서울 정상회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 오늘 뭐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제 그 큰 행사에 참여하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네. 조심스러워서. 조심스럽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참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계기로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일단은 업사이클링 하는 그 풀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 일단 환경연합회 정확한 워딩을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네. 그쪽에서 일단 연락이 와서 지금 현재
이런 쇼가 있을 예정이다. 5월 중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서는 의상 리스트를 보내드렸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지금 현재 짧게 티저 영상을 찍겠다고 하셔가지고 의상들을 먼저 보내드렸던 네.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엠비겨스 댄스 컴퍼니와 같이 작업을 먼저 했었고 그 다음에는 엠비겨스 댄스 컴퍼니. 네네 그게 범 내려온다라는 그 굉장히 유명해졌던 범 내려온다. 네네 거기에서 본적 이제 있습니다. 춤추셨던 분들이고 네. 그 한국관광공사 쪽에서 이렇게 색동 옷 입고 막 춤추시던 분들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네, 그분들과 먼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네. 언젠가는 이날치 팀과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티저 영상으로 네. 같이 또 이렇게 제 의상이 들어가게 돼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소소하게 있었습니다. 네. 네, 뭐 큰 국가적 행사에 그렇게 참여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네, 있으셨겠네요. 있었고요. 네.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야는 아닌데 네. 보니까 그 이번 그 행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 업사이클링 그런 그 디자인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그 저변이 그 넓게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네. 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느 정도라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친한 브랜드들이 좀 있다 보니 이제 네. 뭐 큰 회사들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네. 코오롱 쪽에서 자기네 남는 그런 원단들과 의상들을 가지고 해체해서 다시 만드는 브랜드는 뭐 레코드란 브랜드도 있고요. 아니거나 뭐 저같이 이제 업사이클링을 좀 새롭게 좀 아트로 좀 풀어내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었고, 뭐 큰 브랜드들 저희가 뭐 노스페이스 뭐 이런 데들도 보면은 재생섬유를 사용해서 제작하는 의상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종류의 업사이클링을 선보이는 그런 부대 행사였습니다. 네. 그런 게 그냥 뭐 어떤 전위적인 실험이 아니라 이렇게 대중화되고 상품화되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승주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제품도 실제로 판매해서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인가요? 많이는 네. 상대적인 단어지요. 많이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네.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매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의 특성상 원단이 제가 원하는 만큼 그게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흰색 도화지를 쓰면 좋지만 구겨졌거나 안쪽 귀퉁이에 뭐 검정색으로 글씨가 있고 마커칠이 돼 있으면 잘라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양만큼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 저는 좀 소량으로 생산하는 편이고 소량. 네, 소량으로 생산하고 있고 아니면 커스텀 제작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중들과의 그런 접점은 사실 그렇게 지금까지는 높은 편은 아니었고 올해 한 3월 정도였나요? 그때쯤 제가 펀딩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한 400% 정도 넘기면서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반응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는 하는구나 내 옷들을 그리고 내 제품을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 마케팅 방식이 궁금하긴 한데 네네. 일반 기업들, 일반 패션 회사들과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펀딩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네. 뭐 그런 게 하나의 마케팅 수단인가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스토리가 있어야지 뭔가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스토리가 없이 뭔가 이게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거니까 만들자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고 이게 알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이제 제작할 수 있는 방법과 제품군이 나오는 편이어서 다른 디자이너들하고는 다르리 다른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그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맞는 원단을 쓰고 이렇게 제작을 하는 데 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원단이 먼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원단을 이런 게 있으니까 무엇을 만들면 좋지? 그걸 내가 어떻게 만들면 좋지?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나가다 보니까 그 과정이랄까요? 디자인 방법 자체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을 하나의 소통의 수단이다 뭐 이런 말씀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저는 뭘 만들기 때문에 네. 뭐 예시를 들자면은 네. 색동이라는 원단이 있어요. 다들 그게 뭔지는 알아요. 네. 하지만 다들 아무도 쓰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한국에서 색동 원단을 만드시는 분이 다 한 곳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선염직물이라고 해서 처음엔 염색을 해서 그거를 염색한 실을 가지고 짜는 형태거든요. 근데 광택이 굉장히 예쁘고 전통 그대로의 방식인데 그게 이제 사장될 위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굉장히 너무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패브릭 컬처인데 그리고 어떤 헤리티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헤리티지가 하나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려야 된다. 이거는 열심히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시상식 드레스를 만들려 보기도 하고 아니면 위아래로 입을 수 있는 것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들다가 지금 현재는 신발로까지도 제작을 하고 그거를 펀딩을 했는데 한 30% 정도 넘기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패션 그러면 디자인하고
뭐 제조, 뭐 이런 몇 가지 공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런 것들 다 오르는 그런 회사를 지향을 하고 계시는 지금은 건지. 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그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친숙한 듯 친숙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그리고 한국 전통적인 거를 그거 일상에서 어떻게 입어, 나 지하철 타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스토리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광고로 하고 뭐 유명한 연예인에게 입히는데 이렇게 돈을 들이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편으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화보 촬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와 뭐 모델도 있고, 그리고 사진 작가님도 계시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 다 같이 이제 콜라보 작업으로 진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런 분들이 다 직원은 아니에요. 그거는 다 외부 이제 전문가들과 콜라보를 하신다는 네네. 뜻이죠. 그래서 아티스트 대 아티스트로 뭔가 이제 콜라보하는 형태로 진행할 때가 좀 많았는데, 네. 그게 또 되게 시너지 효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서로 뭔가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던져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하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정말 수평적인 관계로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의상을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어라고 하면은 모델은 그걸 어떻게 풀어내고, 뭐 사진 작가님 어떻게 하시고, 메이크업도 그런 어떤 톤 앤 매너를 자기가 고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작업들이 이제 다 모이게 되면은 제가 사실 영어를 잘하거든요. 외국에 오래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화보 촬영을 한 거를 이제 여러 이제 패션 관련된 잡지사에다가 기고를 제가 직접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고란 게 하나, 두 개 해가지고. 뭐 글로벌한. 네. 그래서 승률이 100%더라고요, 제가. 잡지 내면 다 돼. 그래서 괜찮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나름의 홍보 효과로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알리는데 돈을 쓴 적은 사실 10원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이런 콜라보 작업을 통해서 아티스트적인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실제로 아티스트와의 콜라보 작업들을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브랜드를 좀 더 독특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해외 매출도 꽤 나오겠네요, 그러면. 해외 매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외에다가 내보내면 한국에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묘하게도. 이게 또 돌아오죠? 그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요. 원래는 해외에서는 그냥 너 그거 독특해, 패션 좋아 이렇게 해서 거기서 뽑은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세상에 외국에 그게 나갔단 말이야 이러면서 또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게 뭔가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 여기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 궁금한 게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회사의 이 목표라고 그럴까요? 지향이라고 그럴까요?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가 일반적인 기업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물 흐르듯 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통을 지금 현재 2021년을 살 때 여기에 맞게 내가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의 어떤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하다 보니 다시봄이란 브랜드로 그걸 구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서 묘하게도 뭐 브랜드들이 나 너랑 같이 해볼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티스트들도 너랑 같이 작업해볼래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서 점점 커져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좀 유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가는 형태보다는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토리 부분이 필요하고, 그 스토리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이게 되면은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식으로 좀 한 발 한 발 내디뎌가면서 가고 있어요. 창업하신 지가? 2017년에 했으니까 이제 4년 차 돼가고 있어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까? 매출? 놀랍게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놀라워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파이는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잘하고 있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컨셉을 가지고 매우 독특하게 가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또 어필하고 소비자들에게 또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겠네요. 네,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저는 느끼는 게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도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색동 스니커즈 펀딩 같은 경우에는 국내 펀딩이었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중에서 좀 큰 데 중에 와디즈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걸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프랑스 분들이 연락을 오고, 그리고 뭐 독일에서 연락이 와서 거기로도 이제 구매가 연결이 되고 바이어와의 그런 접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그냥 한국에서만 팔지 않아도 되는 그런 브랜드가 내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 뭐 좀 시행착오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관세랑 뭐 세관이랑 통관 뭐 이런 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관련된 것들은 서울시에서 이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뭐 법률 자문을 받아가며 어떻게 가고는 있어요. 앞으로 한 5년 후
혹은 뭐 10년 후 네네. 예, 다시 보면 어떤 모습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이 좀 더 강한 브랜드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진짜 말 그대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네.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콘텐츠화해서 그거를 이제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브랜드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실제로 패션 브랜드로서도 업사이클링으로 오메 얘네 이런 거 만들어서 진짜 신기하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브랜드로 계속 커나가면 좋겠고, 네. 지금까지는 국내에 있는 아티스트들과의 그런 콜라보 작업이 많았는데 뭐 가령 일러스트레이터들과의 그런 작업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해외와도 연결해서 하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회사 꼭 만들어 가시기를 네. 네, 바라겠습니다. 네.